입니다. 먼저 자료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자, 오늘 사장님 2일차 지금 양자 분석기 강의인데 사실 우리 4일차 강의 중에 오늘 강의가 제일 핵심이에요, 보면. 그래서 오늘 그 양자 분석기 책에 있는 내용 외의 것들을 조금 다루고 사실 양자 분석기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 관계되는 거니까 사장님들이 아무리 기계를 들고 가더라도 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아셔야 되고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다음 화면을 넘길 건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이게 다뤄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의 내용들을 제가 사장님 얘기할 건데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냥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혈류술환계 하면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이렇게 우리 몸이 나와 있거든요. 자, 보면 사장님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사실 저는 필드에서 혈류순환계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위 파트가 나와요. 위. 그러니까 위 부분이 나올 때 사실 우리 위부터 시작해서 오장육부의 그 단계별로 양자 분석이 그 스캔이 되어서 보면 순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몸을 직접 그리면서 고객하고 여기서 보면 얘기를 많이 나누어요. 자, 위 파트에서 우리 오장육부의 장기들을 제대로만 여기서 이 사람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사실 이 부분을 딱 듣고 나면 해독을 안 하고는 해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자, TR90이 사실 강력한 도구로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고객들한테 보내지지만 그거 말고도 해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권유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몸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걸 뭐냐면 제가 약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PDF 지금 이 자료에서 제가 그 화이트보드 자료를 제가 공유할게요. 자, 우리 몸은 사장님 다들 만나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양자 분석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공용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먹어요, 사실은요. 뭐 술 먹고 통닭 먹고 하는 것들 보면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거의 보면 그래프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안 좋은 분들은. 조금 개선되는 분들도 우리가 보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기계 들고 가면서 겁내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측정은 양자 분석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판독만 하면 되거든요. 자, 제일 먼저 우리 몸을 먼저 그려보는데 자, 고객들을 만나면 사실 이 그림을 보고 그리는 연습들을 사장님들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 양자 분석이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해독 프로그램 그리고 사장님들이 TR90을 전달하고 나서도 우리가 왜 리버 포물로 먹어야 되는가, 우리 해독 프로그램 중에 왜 리뉴를 먹어야 되는가, 유산균은 왜 먹어야 되는가, 화이브넷은 왜 먹어야 되는가,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들 많이 권하시잖아요. 근데 몸을 이해를 하면 당연히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요. 그 사장님들 오늘 제 강의를 듣고도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빛대체를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빛대체에 나오는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한 개의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켜놨는 거기 때문에 글로 봤을 때 사장님들이 머리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그림으로 해가지고 사장님들 연산기억법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손이 좀 떨립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여기를, 윗부분을 우리가 뭐냐면 입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자, 제가 우리 몸의 장기 부분을 간략하게 그릴게요. 자, 입을 통해서 처음에 음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간, 그리고 위, 그리고 요 중간에 우리 몸에 12장이 있어요. 제가 약식으로 쓸게요. 12장. 그리고 요게 뭐냐면 췌장이 있어요. 위 뒤에. 자, 그리고 여기에 슬개가 있죠. 그죠? 슬개즙이 나오는 슬개. 그리고 요게 소장. 그리고 이게 이제 대장. 그리고 이게 항문이거든요. 자, 크게는 사장님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들이 아셔야 되는 건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씹는 작용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음식이 위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위를 간략하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여기는 우리 몸에서 음식들을 통해서 여기 제가 안 적을게요. 얘기할게요. 위에서 하는 기능들은 뭐냐면 살균을 해요. 살균. 그리고 음식을 죽처럼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소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분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들이 위에서 모든 소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소화 작용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그 음식물을 우리가 막 섞어서 이 소화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들이 나오는 그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위에서는 어쨌거나 살균하고 죽처럼 걸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강한 산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pH 한 2 정도. 빙초산 사장님들 보면 그 우리 회센터나 이런 데 갔을 때 쓰는 거의 식초나 이런 것들이 과일 식초가 아니고 거의 빙초산을 쓴다 하거든요. 그 빙초산의 5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산들이 하루에 나오는 것들이 한 0.5에서 한 1리터 정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위산들이. 그죠? 이 위산이 나와서 살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위에서 이런 살균 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소장을 거쳐서 대장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양자 분석이 하면 위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위, 소장, 대장, 특히 대장하고 다 연관이 돼서 그 부분들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좋았던 것들이 간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거를 사장님들이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면 고객들하고 만나면 이 장을 얘기하기가 되게 쉬워요, 보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만나보면 이쪽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 5장 6부에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혈관적으로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사장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 분석이 오늘 제일 첫 화면이 혈류순환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혈류순환계 한 화면에서 그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는 우리 몸에서 강한 산, pH 2 정도 되는 강한 산이 나와요. 근데 사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기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가서 소화작용을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 술이 왜 몸에 안 좋고 탄산음료가 왜 몸에 안 좋은가를 사장님 아시려고 하면 위가 하는 것 중에서 직접적으로 위에서는 우리가 먹은 고기나 이런 것들이 위에서 흡수하는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소장에 가서 영양분을 사실 흡수를 하거든요. 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분쇄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위에 흡수되는 게 있어요, 사장님. 그 흡수되는 것들이 뭐냐면 탄수화물량 그리고 알코올, 탄수화물이란다. 탄산, 우리 탄산음료 알죠? 탄산, 그리고 물, 그리고 알코올, 이거는 위에서 직접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거나 탄산음료를 먹었을 때는 위에 바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워터 플러스나 그 미네랄 워터들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거는 위에 바로 흡수가 돼요, 사실. 좋은 물을 먹었을 때 위기능을 좋게 하는 거예요, 보면요. 근데 그게 내가 탄산음료를 먹는다, 술을 마신다, 이건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 위에서 일부가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 이것만 아셔도 사장님 우리가 해독할 때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위에서도 각종 효소가 나오고 그리고 쓸개나 췌장이나 십이장이나 이런 데서 많은 효소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효소들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유 중에서도 사람의 인간의 온도가 항상 36.5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들도
우리 몸의 각각의 효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온도의 측정, 그러니까 효소가 거기서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온도가 뭐냐면 36.5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래 36.5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자, 1차적으로 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나오는 그 위액이, 하루에 일정한 양이 나오는데, 위는 또 하루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위의 양 자체가 한 1000cc 정도의 양을 우리가 담을 수 있다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경우에는 3000cc까지도 담는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위가 운동할 수 없을 만큼 꽉 찼을 때, 우리가 음식이 완전 움직이는데 음식이 막 목으로 올라와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담을 위의 양이 훨씬 초과되었을 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면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글로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특히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또 전이가 더 깊게 되면 역류성 후두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밤에 먹고 야식을 하고 누워버리거나 자거나 어쨌거나 폭식을 많이 해서 우리가 먹는 위에서 우리가 담아야 될 양을 훨씬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위에 관계되는 질환들이 나타나요. 보면 그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에 닿는 탄산수 그리고 알코올, 탄산음료나 알코올 이런 것들은 위에 직접 닿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위에서 걸쭉하게 만들어놓은 것들이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12장 가는데 이 12지장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소화는 여기에 일어나요. 자, 그래서 소화 처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군사들이 여기 다 모이거든요. 자, 12장에서 뭐가 되냐면 음식을 위산에서 죽처럼 걸쭉하게 만들어는 산의 형태의 뭐냐면 음식물이 여기에 나와요. 소화물이. 그리고 나면 설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소화를 하는 효소가 나오죠. 특히 설계에서는 뭐냐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위에서 나오는 것들이 강한 산이잖아요. pH 2 정도의 강한 산이 나오는데 설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pH 7.8에서 한 8.6 그래서 우리가 약 알칼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칼리에 뭐냐면 이런 소화하는 소화 분비액이 나와요. 그리고 췌장에서도 보면 한 pH 한 8, 뭐 8.5 여기도 알칼리 정도의 뭐냐면 이 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이 모든 소화의 교차점이 돼요. 여기서 소화 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위에서 강한 pH 2 정도 되는 이 산의 형태에서 만약에 소장에 갔다. 이 소장이 절단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잘 살균을 해서 그 다음 12장에서 어떻게 돼요? 각종의 효소가 딱 나와서 이 효소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소장에서 잘 흡수하게끔 하는 데가 이제 이 과정인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소장에서는 우리 몸에 영양분의 거의 90%, 95% 정도의 영양분을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에서의 우리의 가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거의 90% 정도의 그런 수용성과 관계되는 것들은 거의 소장에서 흡수를 다 해서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장에서 또 연결되는 색깔을 제가 노란 걸로 할게요. 간문맥이라는 또 혈관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대장에서 연결되는 이런 간문맥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이 소장에서 수용성 형태의 영양분이 여기서 흡수가 되었는 것들이 간을 타고 어떻게 돼요? 간문맥을 타고 간에서 일을 할 때 사용된 영양분을 이걸 땡겨서 쓰는 거예요. 소장에서.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줘야 이 영양분을 갖고 간에서 쓰거든요. 자, 그런데 소장에서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소장에서 간문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방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어디를 가냐면 간으로 가는 거예요. 림프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지방은. 어쨌거나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한다.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장에서 각종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난 찌꺼기. 그죠? 특히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죠. 그죠? 수분도 흡수하지만 각종 미량의 미네랄이나 그리고 특히 비타민 B군. 여기서는 비타민 K 이런 비타민 합성이 여기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비타민이 사실 제 몸에 잘 합성이 안 되거나 뭔가 흡수가 안 될 때는 단순하게 뭐 위가 문제 있나 소장이 문제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대장하고 제일 장하고 관계가 있다고 사장님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이 사람들 봤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내가 몸을 전체적으로 읽고 있으면 이걸 상태를 파악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사장님들 이게 안 되지만 자꾸 이걸 반복을 하시게 되면
양자를 하시다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 반복을 하셔야 돼요. 보면. 제 강의 한번 듣고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대장과 연결되는 간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전달되냐면 대장에서 연결된 수분, 간도 뭐냐면 여기에 대장에 있는 수분이나 비타민 B군, 비타민 K 이런 비타민이 합성해서 일어난 이런 비타민들도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통해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보면 TR90 점프 기간 때 머리 아프다, 올로 막 이게 구역질 난다, 두통이 있는데 또 피부에 뭔가 발진이 일어난다, 여러 현상들이 사실 생겨요. 자, 그것들의 가장 원인이 뭐냐면 사실 간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자, 대장에서 보면 많은 여기에 오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상행결장, 여기에 횡행결장, 여기에는 하행결장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변이 이렇게 통해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근데 빠져나올 때 우리가 변이 여기에 걸려있을 때, 아, 내가 변 화장실 가고 싶네, 배가 아프네, 라고 느꼈을 때는 우리가 장에 변이 이 정도 왔을 때, 그때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장님들 보면 점프 스타트 기간 때 이렇게 해보시면 평생 우리가 보도 못한 것들을 화장실에 만나게 돼요. 보면 난 평소에 변비 없었어, 난 평생 방귀 한 번 안 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해독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점프 스타트 기간 때 이것들을 많이 우리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설사변을 누른다, 변비가 온다, 변비가 오고 나니까 엄청난 변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걸 만나게 되거든요. 자, 대장에서 뭐냐면 수분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과 그리고 그런 식품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장이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간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갔을 때 대장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가스나 여기에 위에 독소 이런 가스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 간문맥을 통해서 그대로 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간에 가게 되는데 간도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 간은 우리 보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땡겨 쓴다 하지만 이때는 누가 기능이 좋아야 되냐면 이 간문맥은 어떤 힘이냐면 정맥의 힘으로 사실은 일을 하거든요. 정맥, 우리 몸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정맥의 힘으로 일을 하는데 그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간문맥은 뭐냐면 결론은 간이 건강해야지 소장에 있는 영양분을 잘 땡겨 쓰는 거예요. 이 빨대가 뭐냐면 누가 관여하냐면 간이 주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문맥은. 이 간문맥의 주인이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만이 소장에 있는 영양분을 쫙 땡겨 쓰는데 간이 자기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 소장의 영양분을 아무리 여기 흡수하더라도 간이 그 영양분을 땡겨서 그만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할 때 리버 포뮬러나 리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굉장히 뭐냐면 간이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이 하는 기능들 중에는 간에는 해독도 하고 거기서 어떤 영양분을 합성하고 저장하고 파괴하고 이런 4가지 영역을 한다고 하지만 간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간에서는 해독작용하고 여기서 또 간에서 알코올을 또 분해하는 것도 여기서 해요. 자, 영양소도 저장하고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지방 대사도 시키고 에너지 대사도 시키고 호르몬 공급 조절도 하고 그러고 1000가지 이상의 효소도 여기서 만든대요. 자, 그리고 항체도 형성하고 혈류량도 조절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간은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간은 우리 몸에 엄청난 이 세포들이 일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리뉴라는 제품, 리버포뮬라는 제품을 보면 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죠. 그죠? 그래서 해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제품이기도 해요. 보면요. 근데 이러한 간문맥을 통해서 대장 상태가 청소가 옳게 안 돼도 이 대장이 엉망이잖아요. 엉망인 상태에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갔는데 여기에 유해 물질 그리고 가스가 딱 운반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간에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또 해독을 해야 되고 간 자체도 해독을 들어오는 물질에 대한 해독도 해야 되는데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야. 그럼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우리 몸을 타는 거라. 간을 통해서 그 다음 가는 게 어디예요? 혈관. 자, 우리 몸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장을 통해서 장에서 그 다음에 가는 게 간문맥. 자, 간문맥에서 그 다음 가는 게 간.
간에서 그 다음 가는 게 혈관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혈류순환계를 얘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혈관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게 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몸에 안 좋은 이런 독성들이 몸에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혈관을 통해서 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막 두통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어떤 걸 먹고 평소에 뭐 두통약을 먹고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다 하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혈관을 타고 도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이때 물을 많이 먹어줘야지 소변으로도 어떻게 돼요? 독성을 배설하고 대변으로도 어떻게 돼요? 이러한 독성들을 배설하는데 이런 해독작용을 하는 가장 큰 기관이 어떻게 간하고 우리 장에서 어떻게 돼요? 배변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소변과 대변 활동을 통해서 가장 많은 해독작용을 사실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피부가 변으로도 이렇게 못 뽑았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피부로 막 나타나요. 붉게 뭐 이렇게 발진이 생기고 두드러지게 생기고 뭐가 이렇게 뿔긋하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거는 장으로 우리가 배설해야 될 것들을 배설하고도 그걸 못했을 때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이 뭐 내 몸에서 하는 반응들이거든요. 자, 이 반응들을 사장님들 이해를 하시고 지금 DR90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거의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사장님들이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 현상이 있는 거는 내 몸의 세포들이 결국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품을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딱 두 종류예요. 정말 내 몸이 건강하거나 하나는 정말 내 몸이 너무너무 이 세포가 죽은 것처럼 아무 반응 안 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점프 스타트 기간이 끝나고 보면 그러한 이게 현상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해독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물이에요, 물. 그리고 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오늘 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오장육부가 이렇게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기능은 사실 이렇다고 사장님들 보시고, 자, 그리고 혈류순환계를 잠깐 넘어갈게요. 자,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들. 사장님들 오늘 이해를 하고 보셨습니다. 자, 이제 첫 화면에 혈류순환계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혈류순환계를 딱 보면 사실 이 한 장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이 사람의 차후에 위나 간이나 대장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사실 여기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혈류순환계에서. 자, 그러면 혈류순환계에서 거의 오장육부의 장기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생긴다는 걸 1차적으로 혈류순환계가 엉망인데 뒤에 간이나 위나 대장이나 이 기능이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들. 자, 혈류순환계가 우리가 연두색을 주축으로 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하면서 연두색은 중심에 있는 것들은 정상. 자, 그리고 파란 색깔이 있는 것은 경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적당한 운동과 우리가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항상 양자 분석이 할 때 봐야 되는 색상이 뭐냐면 노란색과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그죠? 노란색은 우리가 건강이라 그래서 질병은 아니지만 미병 단계에 진행되었을 때. 그죠? 이거는 병원에서 그냥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죠? 우리가 양자 분석 해놓고 사람들이 막 이거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사진 찍어주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이걸 들고 병원에 가요. 안 그러면 약국에 간다고요, 사장님. 자, 저는 그래서 아무리 개인정보지만 이거 밖으로 유출 안 한다고 해요, 저는요. 그죠? 그리고 사장님들 이거 유출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연두 색깔을 기준으로 오른쪽. 자, 오른쪽은 뭐냐면 수치가 높은 곳이잖아요. 점점 갈수록 숫자가 높아져요. 이거 항진. 그리고 이 연두색을 주축으로 왼쪽은 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사장님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혈류순환계 분석 보고서 제일 위에 혈액의 점도부터 볼게요. 사장님들 이거 이제 이렇게 보기 힘들면 이렇게 화면을 제가 조금 키워드릴게요. 자, 보면 정상 범위와 실제 측정치가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고, 자, 남자, 성별 남자고 57세고 169에 78kg인 이 남성분이 이런 또래의 남성분들의 평균의 정상 범위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분을 실제 측정 값을 지어봤을 때, 해봤을 때 70점 얼마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사장님. 그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색깔로 우리가 검사 결과를 이렇게 데이터를 해보니까 이 사람 노랗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혈액의 점도가 높다는 거예요, 보면요.
혈액의 점도가. 근데 뭐 혈액의 점도라 하면 가면서 보면 양자 분석기 그 책자 뒤에도 보면 설명이 돼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뭐 혈액 변이의 기본 지표로서 혈액 분자 간의 마찰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혈액의 점도 끈적끈적한가 어떤가 이거 보는 거잖아. 다 보고 우리 점도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자, 점도가 높다는 거는 이 사람 혈액이 좀 탁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혈액이 점도가 높은 사람들은 뒤에 갔을 때 신장 기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혈액의 점도는 우리 몸에 물하고 제일 관계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물하고 관계가 되는 장기는 우리 몸의 신장이잖아요. 신장, 콩팥, 신장.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혈액의 점도가 높아. 자, 혈액의 점도가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발생되는 질환들은 되게 많거든요. 뇌졸중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당연히 혈액이 탁하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올 수 있어요. 근데 고객들 만나가 이거 막 보면서 이거 있으면 이런 거 오거든 하면서 막 급주듯이 사장님 양자 분석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참고로 아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만나는 고객들이 보면 질병을 갖고 있다면 이거하고 연관되어서 이런 것들에 이제 이거와 같이 노란 이 정도 되는 사람들 대부분 혈압약을 드시고 있거나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혈압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물을 또 먹고 식습관을 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을 드시지만 정상으로 나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꼭 정상으로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생활 습관이. 자, 우리가 걸리는 병들은 대부분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죽음의 사중주라는 그 단락이 나오거든요. 진짜 이게 끔찍한 건데 보니까 흔한 질병이더라고. 그 죽음의 사중주가 뭐냐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 하나가 비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사중주 중에 비만을 잡아버리면 다 잡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이게 3대 질병이잖아. 사실. 이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자, 그 파트가 제일 관계되는 게 혈류순환계 파트라고 사장님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대부분 고지혈증이 뭔지 고혈압이 뭔지 이 정도의 상식들은 사실 사장님들 대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뭐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은 게 고지혈증으로 가는 거고 고혈압은 혈액 속에 에너지로 전환되는 당이 에너지로 전환이 다 못 되고 그러니까 쓰다 다 못 쓰고 어떻게 돼요? 당이 혈액에 꽉 차가 혈액이 한 마리 혈관이 어떻게 부어가게 된 상태일 때 혈압이 높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그 다음으로 고혈압을 가는 거는 공식인 거예요. 당뇨가 오고 나면 혈압은 당연히 높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죠? 자, 그래서 죽음의 사중주들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서 결론은 비만의 형태로, 우리가 비만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만의 형태로 갔을 때는 이런 병들을 갖고 있더라. 근데 혈액의 점도하고 관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의 점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사장님들을 이걸 딱 기준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음식을 먹고 하는 이 사람 음식 문화, 식생활 문화가 어떤가를 한번 보고 또 이 사람이 식생활 문화를 떠나서 성격적인 부분이 어떤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자, 빼짝 말랐어. 빼짝 말랐는데 혈액의 점도가 높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예민해요. 그럼 밤에 잠을 안 자요. 물도 거의 안 먹어요. 특히 은행 업무 이렇게 보시고 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물 먹을 시간도 없지만은 근데 사장님들 아셔야 되는 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나 물 많이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을 많이 먹지만 밤에 일찍 주무시냐고 물어봐요. 안 그러면 밤을 깊은 숙면을 취하는 걸 물어보는데 잠을 이렇게 숙면을 못 취하는 사람들 특징적인 게 수분이 다 부족해요. 저 뒷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또 수분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자, 혈액의 점도 파트에서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그게 안 속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커피나 차 종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 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었을 때 우리가 거의 내 몸에 그 커피잔에 어떻게 커피잔 한 잔이면 수분 거의 2잔에서 3잔 정도가 우리 몸에 수분이 밖으로 배설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물을 먹어줘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프 스타트 기간 때 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보면. 혈액이 탁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죠? 그래서 혈액의 점도 파트. 자, 그런데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보면 좀 몸이 체구가 좋으면서 혈액이 점도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요. 기름진 거 음식 같은 거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음식에 들어가 있는
기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고 다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과 정신적인 것들을 딱 두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시면 돼요. 다 왔을 때 이 사람 봤을 때 말라는 사람, 뚱뚱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사장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사장님 우리 별로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움직인다. 이 수치가 높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간 기능이 떨어져서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연결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엔 혈액의 지질. 자, 혈액의 지질은 피의 흐름을 얘기하거든요. 피의 흐름. 자, 피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혈액의 지질이 높은 사람. 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나 뭐 내장 비만은 당연히 갖고 있고, 뭐 이 보면 사장님 대부분 이거는 그냥 사장님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보면요. 뇌혈관의 문제도 올 수 있고 두통도 자주 올 수 있어요. 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히려 고지혈증, 그거는 사장님 피의 흐름이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위에서 보면 혈액의 점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액의 지질, 이 세 개는 뭐냐면 혈액에 관계되는 혈액. 자, 혈액에 관계되는 것들은 우리가 제품을 권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차 종류 좀 끊고 약간만 식습관을 바꿔도 이 혈액 파트들은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사장님. 근데 이 혈관은 어떻게 돼요? 우리 혈관은 내 몸 안에 있는 혈관, 한마디로 볼러관, 그죠? 이 관은 사실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떤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 관을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이게 부식될 수도 있고 문제들이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보면 혈관의 저항력, 그리고 혈관의 탄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혈관의 저항력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사장님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 이거 있다? 그러면 가족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혈관의 저항력이 이 사람 노란 색깔로 지금 움직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한번 물어봐요.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적을 때 가족력을 우리가 캐치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고혈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컴퓨터에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장님, 저는 고객하고 상담할 때 노트에 적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걸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워놓고 내가 금방금방 또 이걸 화면을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아, 좀 전에 아버님이 혈압이 있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아무개 씨는 아버지 체질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혈압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요. 아까 우리 문진할 때도 혈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락이 나와서 또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혈압 있냐고 또 물어보라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요, 자기 거를 앞에 거짓말하고 뒤에 이거 맞추나 안 맞추나 보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꾸 물어본다고 해서 문제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은 양자분석기에 색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걸 말로 해가 잘 맞추고 안 맞추고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장님. 있는 그대로를 안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혈관의 저항력 부분에 혈압이 있냐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노란 색깔이 있는 부분 중에 없다고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를 좀 하시라고. 아버지가 고혈압이었으면 수진 씨도 고혈압 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체질을 아버지 체질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러면 막 고객이 얘기하거든. 제가 좀 아빠를 닮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를 통해서 이 고객하고 굉장히 그런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혈관의 저항력, 이건 가족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혈관의 탄성. 혈관의 탄성은 사장님,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보통 혈관 벽 자체가 이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빵을 만들면 가에 딱딱해지죠, 그죠? 우리가 노화가 되는 현상 중에 경화가 되잖아요. 피부가 나이가 들면 이 피부 표면 자체가 딱딱해져요. 할머니 손들은 만져보면 딱딱한데 우리 애기 손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잖아요. 할머니 손은 경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노화의 가장 큰 현상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혈관이 탄력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혈관벽 자체가 이렇게 뭐냐면 경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동맥경화. 그죠? 관상동맥에 관계되는 질환. 그리고 뭐냐면 그로 인해서 뭐냐면 가슴에 흉통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요. 그죠? 그래서 혈관에 보통 탄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자, 탄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중심 연두 색깔 축을 봤을 때 왼쪽. 자, 왼쪽에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혈관의 탄성 보면 요 파란 색깔로 보이죠. 그죠? 사장님들 보면 혈관의 탄성. 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요. 커피 많이 마셔요? 하면 커피 많이 마셔요. 자, 그리고 패스트푸드 음식 많이 먹고 특히 약을 많이 복용했거나 장기간에 약을 복용했거나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그리고 잠을 굉장히 늦게 자는 사람.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혈관의 탄성이 떨어져요. 대부분 이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경단백질이 떨어진다고 하죠. 콜라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우리가 콜라겐, 우리 회사에 뷰티플러스 그 콜라겐하고 그리고 본포뮬러를 권해드려요. 칼슘. 자, 칼슘은 제가 뒤에 가서 이 부분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를 다 해버리면 오늘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죠? 자, 탄성하고 관계되는 거 혈관. 자, 그리고 나면 사장님 봐요. 앞에 위에 혈액의 점도, 콜레스테롤, 혈액의 지지는 혈액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혈관의 저항력, 혈관의 탄성, 자, 혈관에 관계되는 거. 네가 자꾸 하는 게 제일 좋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 참 소리가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면 될까요? 자, 심근혈액 소요량, 심근혈액 간류량, 그리고 심근산소 소모량, 일회 박출량. 자, 쫙 내려와서 관상동맥 관류 앞까지는 사장님 어디에 속하냐면 심장에 관계되는 거예요. 심장. 자, 이쪽에 혈관들이 막 색깔이 움직인다. 자, 이러면 이 사람이 뭐냐면 심장에 관계되는 게 상태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에 전체적인 그래프가 많이 움직이는데 특히 보면 자심실의 혈류 저항하고 자심실의 유효 펌프력 쪽에 이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조금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족력이 있는 줄 잘 몰라요, 사장님. 그네들이.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도 이쪽이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거 심장 쪽이. 그래서 저희 집은 대부분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다 하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무슨 암이나 어떤 질환에 걸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100% 거의 100% 사망의 원인이 100% 심장마비. 딱 한 분이 교통사고에 보면요.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쫙 큰아버지부터 해가 다 내려가는 그것들이 대부분요. 사망의 원인들이 보면 그죠? 그래서 자심실 혈류저항이나 자심실 유효 펌프력 이런 쪽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게 이쪽 부분들이 흔들린다는 거 이쪽 기능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차가 보면 엔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타고 날 때에 심장 기능이나 간이나 이 오장 육부의 엔진은 다 달라요.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심근혈액 소요량. 자, 이거는 사장님 크게 설명할 게 없는데 이거는 그것도 한 번은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관상동맥으로 관류되는 1분당의 혈액 요구량을 얘기한대요, 보면요. 근데 사장님 제가 검사할 때는 이 부분 그냥 통과해요. 제가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냐면 1회 박출량 보고 그리고 자심실 혈류 저항하고 자심실 유효 펌프력이 흔들리는가 제가 이거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제일 봐야 되는 게 관상동맥 탄성, 관상동맥 관류와 뇌혈관의 탄성, 그리고 뇌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 얘기를 많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위에 내려와서 1회 박출량. 사장님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다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사장님 의사 선생님 가면 다 이게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그냥 건너뛰면 돼요, 사장님. 자, 그래서 우리가 1회 박출량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움직인다. 이 사람 파랗게 움직이잖아요. 자, 이쪽이 어떻게 돼요? 저하 쪽이 움직이잖아. 왼쪽으로 움직이면 저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항진. 그죠? 이쪽으로 저하 쪽은 되게 낮다는 거잖아. 1회 박출량이 낮다는 거예요. 자, 1회 박출량이 뭐냐면 심장이 한번 이렇게 펌프질 할 때, 한번 박동할 때 박출되는 혈액량을 얘기해요. 자, 이 양이 조금 작은 거예요. 자, 이거 경도 이상 파란 거는 큰 염려할 게 아닌데 한 노란 거 정도 왔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밥을 먹고 났거나 이랬을 때 보면 식곤증이 누구보다도 되게 이렇게 심해요. 이게 많이 먹어서 심한 게 아니고 조금 먹더라도 이 사람 자체는 심해 보면요. 심장에서 펌프치를 해서 혈액이 이렇게 도는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혈액에 도는 양이 작다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개울물에 물이 막 흘러가는데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데 1분 안에 딱 흘러가는 양이 작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물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들 있잖아요.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혈액 속에 산소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잘 전달이 안, 특히 산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식곤증이 온다거나
나른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회 박출량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혈압은 아닌데 저혈압 증세가 조금 나타나요. 그래서 오후 2시 정도 되면 커피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거예요. 보면요. 자, 근데 그 중에 저혈압인 사람들 중에도 일회 박출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죠? 자, 그것들은 사장님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양자 분석기 할 때는 사장님 맞추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자꾸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셔가지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사실 확답을 주는 내가 확정적인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 물어봤는데 뭔가 그 사람 답하고 내가 좀 상의해 달라. 그럼 아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거 왜 알지? 이거는 이거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장님 이야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몸 풀어요. 사장님 고객하고. 그거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1회 박출량 그리고 자심실의 혈류 저항. 이분은 보니까 심장 쪽이 아주 깨끗하네요.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심장 쪽이 깨끗하더라도 제가 다스려야 될 분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관상동맥을 볼게요. 관상동맥 탄성 부분이 있는데 사장님 관상동맥은 우리 몸에서 심장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판단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관상동맥이에요. 관상동맥 사장님. 그죠? 관상동맥 심장의 기능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관상동맥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동맥은요. 그 심장의 박동의 힘으로 사장님 모든 게 움직여요. 동맥에 흐르는 피는 심장이 건강해야지 쫙쫙 흐른다고 사장님. 펌프를 꽉꽉 눌러주는 곳이 심장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우리 정맥은요. 정맥이 건강하려고 하면 근육의 힘으로서 뭐냐면 정맥을 움직여요. 보면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하지정맥류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사장님. 특히 노인들한테도 많이 와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정맥의 힘하고도 다 관계 있는 거예요. 근육의 힘. 근육의 힘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근육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젊어지는 한계에 보면 이유이기도 해요. 보면 우리가 꼭 이게 근육을 키워야 되는 몸도 보면 자 근육은 정맥은 근육의 힘, 동맥은 뭐냐면 심장의 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관상동맥 자 이거는 심장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자 관상동맥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이걸 보는 건데 자 탄성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상동맥이 어떻게 탄력이 있나 없나 이걸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자, 관상동맥 쪽에 만약에 탄성이 떨어진다 하고 했을 때 대부분 오는 질환들이 대부분 뭐냐면 심장의 돌연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굵은 혈관들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분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탄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보면 대부분 혈액을 공급하는 게 동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건강에 의해서 보면 다 그게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흘러가는 동맥 사이에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 내에 어떻게 돼요? 혈관 내에 찌꺼기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이 동맥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면 혈관이 막히기도 하지만 혈관의 탄력도 그러면서 뭐냐면 잃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서 관상동맥 탄성과 관상동맥 관류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이것들을 통한 질병은 심장과 관계되는 질환들이 온다는 거 아시면 돼요. 보면. 자 그리고 관상동맥 관류압 관상동맥 관류압은 뭐냐면 심장에서 이게 혈액을 막 뿜어내는데 이 관상동맥이 어떻게 돼요? 압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자 내가 먹는 음식의 식생활이 기름진 거 그리고 혈관에 플라그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 우리가 약을 많이 먹는 것도 사실 혈관에 플라그를 많이 만드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리고 내 몸에 흡수되지 않는 영양제 이런 거 잘못된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들 대부분 이렇게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 무슨 하냐면 영양제 먹고 있다 하면요. 영양제 다 끊으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대부분. 혈관에 관계된 질환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병원 가면 영양제 다 끊으라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 얘기 의사들 왜 하냐면 흡수가 되지 않은 거. 우리 칼슘은 상식적으로 체내에 20% 흡수되면 그거는 정말 특별한 칼슘이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본포물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아미노킬레이드 공급에 의해서 92.5%, 92.7% 정도가 체내 흡수가 되는 제품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과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요. 근데 우리가 미네랄 이런 칼슘이나 이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체내 한 3% 정도
뇌 흡수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럼 먹기는 먹었는데 그 흡수되지 않은 것들이 어디에 남아있겠어요? 다 내 몸의 혈관에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제도 제대로 선별해가 드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자, 그런 질환들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이런 얘기 다 해야 되니까 진짜 복잡하다, 그죠, 사장님? 자, 그 다음에 사장님, 뇌혈관의 탄성을 볼게요. 자, 이 뇌혈관의 탄력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뇌혈관의 탄성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 이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뇌혈관이 만약에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자, 그러면 뇌혈관의 탄성이 떨어진 분이에요. 자, 뇌혈관의 탄성이 보통 높아지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장님. 없어요, 거의. 제가 만나봤는데 높은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대부분 뇌혈관의 탄성은 우리가 노화에 의한 거, 우리 식생활에 의해서 뭐냐면 탄성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뇌혈관의 탄성이 떨어지면 뇌출혈도 생기고 뇌경색도 생기고, 자, 뇌혈관의 탄성이 노란불이나 특히 빨간불이 오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라 그래요. 자, 뇌 조직 혈액 공급 상태하고 이 부분의 그래프가 노란색 이상으로 조금 흔들리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가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막 겁을 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막 겁을 줘서 병원에 보내시면 안 돼요. 혹시 건강검진 안 가셨으면 이렇게 이거 한번 검사 한번 해보라 그러면 돼요. 자, 이 사람이 보통 두통이 심하거나 진통제를 오래 먹거나, 그 예를 들면 개보린이나 진통제를 오래 먹는데 만약에 뇌 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나 뇌혈관의 탄성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요, 이분 병원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보린을 먹는 이유가 사실은요, 두통이 뇌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머리가 아픈 이유는 되게 많거든요. 뇌 혈액의 공급 상태가 안 되어서 머리가 아픈 경우, 빈혈이 있어서 머리가 아픈 경우, 그리고 우리가 회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내 몸에 독성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혈관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긴장이 되어서 두통이 오는 거 외에 아무 이유 없이 한 번씩 두통이 오는 것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룰 때 여기서 만약에 노란 게 딱 우리가 밝혀지잖아요. 아프다,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 이거의 이유인 거라. 근데 이거에다가 뒤에 갔을 때 만약에 빈혈 수치, 철분이나 이런 거, 비타민 B12 쪽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영양 파트에 빈혈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혈액의 양도 적은 데다가 뇌 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도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통이 심한 거라. 그 사람들 쉽게 두통약 먹는, 진통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다거나 손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온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뇌혈관이 탄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혈관이 또 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동맥만 그렇고 이런 게 아니라 뇌혈관이 경화된다는 건 탄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죠? 그래서 뇌혈관 경화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뇌혈관 경화증, 뇌혈관이 경화되는 거. 자, 이런 환자가, 탄성을 잃은 환자가 만약에 뇌혈관이 탄성이 떨어진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을 먹었어. 막 독주로 과음을 해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경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혈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술을 먹거나 이러면 막 순환이 빨리 되잖아. 혈액순환이. 특히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알코올이 조금 높은 거 먹었을 때 이게 술 먹고 나면 막 덥잖아요. 그죠? 그럼 일시적으로 뭐냐면 혈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혈관이 다가 경화가 돼가는 사람한테 이걸 먹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뇌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 사장님들 아셔야 되는 건 대부분 뇌출혈이 생기는 거는 젊은 사람한테서 이게 많이 일어나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70, 80대는 노인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진 않네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상태에 보면 뇌혈관이 좀 경화된 상태인데 이거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내 사진을 잘 안 찍어보기 때문에 머리 아파도 우리가 개보린을 먹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관가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파트에 노란 색깔이나 빨간색 나왔을 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장기적으로 진통제 약을 먹었다면. 그죠? 그래서 내 혈액의 또 공급 상태가 또 안 되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내 혈액의 공급 상태가 안 되는, 우리가 내 혈액의 공급 상태가 되는 거는 대부분 보면 내 동맥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는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거기서도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요. 보면 우리가 보험 들어갈 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약관에 대해서 우리 이거 하면 뭐 보험료 얼마만큼 지급됩니다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그때 한번 들어보는데 그래서 보면 뇌의 혈액 공급 상태는 보통 뇌 동맥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게 보면 허혈성 뇌혈관 질환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겪거든요.
자, 이것도 대부분 뭐냐면 뇌동맥의 경화 때문에 사장님 대부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동맥이 경화가 되니까 뇌동맥의 탄성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류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 혈류 장애가 오다 보니까 이 경화증이 진행되는 거라. 이 경화증이 뇌동맥 경화증이 진행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억력도 좀 불확실해지고 계산이나 이런 게 좀 어두워지고 뭐 며칠날 어느 장소 이런 것도 좀 둔감해지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요. 막 질투심, 시기심이 막 생겨요, 사장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60대 나이 들면서 어른답지 않게 이런 분들 생기잖아요. 이게 보면 뇌혈관이 경화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성격장애나 이런 것들이 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뇌동맥 경화성 치매라는 질병이 사실 있는데 이런 치매는요. 어떠냐면 치매라고 판단하기도 그래. 어떠한 상태일 때는 이런데 때로는 좀 이 사람이 또 판단이 또 쓸 때가 있으니까 이걸 치매로 보기도 아주 이렇게 하기도 그래요. 그 요즘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이런 병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뇌나 심장이나 눈 이쪽은 어떻게 돼요? 20세에서 25세까지 세포 분열을 하고 그 위에는 계속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순환계 한 장을 사장님 제대로 이해하시면 자 여기에 그래프가 다 움직인다. 이 다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뒤에 이게 막 엉망인 사람들은 뒤에 위, 소장, 대장 사장님 다 엉망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장이 위장 기능 분석 보고서인데 사장님 오늘 사실 그림 하나 그리고 위혈류순환계 분석 보고서까지 제가 오늘 이걸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거예요. 장 사장이 저래서 나머지 이틀 동안 이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다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사장님들 오늘 혈류순환계에서 여기서 사장님 고객들하고 지금 고객들 만나보면 이쪽이 다 대부분 엉망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거의 보면 성패가 다 다루어져요. 그 고객하고 내하고 내가 갑이 되는가는 여기에서 성패가 이루어져요. 혈류순환계에서. 그리고 나면 위 부분부터서는 위 파트 부분에서는 속도가 엄청 나가요. 제가 오늘 그 그림 그렸는 거를 사장님 반드시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오늘 혈류순환계에 관계되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위 그리고 대장 그리고 간 그리고 쓸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장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여기는 빨리빨리 진행될 거니까 사장님들 진도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오늘 반드시 했는 내용들을 내일 반드시 복습하시고 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이거 녹화 떴으니까 뭐 다음에 보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배울 때 우리는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사장님들 이거 내과 시켜야 돼요. 내과 시킨다는 건 오늘 한번 들어가지고 이거를 옆에 남편을 잡건 와이프를 잡고 한 번을 사장님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가리켰을 때 내꺼가 되는 게 75%까지 내꺼 된다 하잖아요. 요점 정리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사장님. 결론은 내가 남한테 한번 가리켜야 되거든요. 가리켜야 내게 돼요. 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 매일 가리키니까, 사장님. 그죠? 자, 사장님, 오늘 강의, 2일차 강의, 장수로는 얼마 안 나가서 사장님들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해 하시지 마세요. 제가 4일에가 부족하면 5일에 가도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 파트를 대충 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지체했지만 사장님 4일 안에 충분히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 내일 3일차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날 쉬고 수요일날은 내일 10시 특강에 사장님들 거기서 만나셔야 되고 목요일 금요일 10시에 사장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날 우리 양자 측정의 활용과 응용 장윤지 선생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